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예요. 저는 작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파혼을 당했어요. 파혼을 하고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 전 이런 저의 억울함을 한 방에 씻겨 내려가게 해준 일이 있어 속 시원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파혼 이유는 저희 부모님 직업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 있는 작은 점포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시장에 가면 호떡도 팔고 옥수수도 파는 그런 가게요. 저희 부모님은 각자 그런 작은 점포에서 지금까지도 호떡과 붕어빵, 옥수수 같은 것들을 팔고 계세요. 부모님은 각자 처녀총각 때 시장에서 운명처럼 만났어요. 호떡 아가씨와 붕어빵 총각으로 불리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그 인연은 결혼으로 이어져 저희 부모님이 되셨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각자의 점포에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멋모르던 아주 어릴 땐 엄마 아빠가 팔다 남은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저는 학교에 다니고부터는 이상하게도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나 시장에 와서 저희 부모님을 볼까봐 일부러 저는 시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었죠. 저는 매년 학기 초 부모님의 직업을 써내야 하는 안내문엔 엄마는 전업주부, 아빠는 회사원이라고 거짓말로 썼고 혹시라도 친구 중 누군가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냥 싸구려 음식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만들어도 사람들은 몰라. 모르긴 왜 몰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사람 입에 얼마나 정직한데. 그리고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엔 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냥 싸구려 음식인데. 엄마 음식이 값으로 따지자면 싼 건 맞지만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주 찾아주는 음식이니까 더 신경 써야지. 아빠도 그래서 일부러 좋은 판만 골라서 삶으시잖아. 엄마 아빠는 비록 싼 음식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고 싶어. 고작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음식인데 저는 매일 저녁 호떡 반죽에 들어가는 육수를 만드는 엄마와 새벽까지 팥을 삶는 아빠를 보며 누가 알아준다고 저런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 철없던 생각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부모님을 보고 점차 바뀌게 되었고 세상은 저희 부모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나 봐요. 나중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무척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직업이 전부인 듯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무시하다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일어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런 건 귀신도 안 잡아가고 뭐하냐고. 저는 파혼 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부디 제발 누구든 좋으니 천벌이라도 내려주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제 억울함을 알았을까요? 2달 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제 밑으로 9살 타울의 여동생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늦둥이였죠. 저는 태어난 동생에게 질투는커녕 동생과 차이가 많이 나서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웠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이 컸었죠. 언니,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지? 언니는 쌍꺼풀도 있는데 나는 없고.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을 때 나를 낳아서 좋은 건 하나도 못 줬나 봐. 언니는 이렇게 예쁜데. 저는 동생이 볼에 잔뜩 바람을 넣고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아니야, 언니 보기엔 우리 유정이가 언니보다 훨씬 예뻐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외모에 꽂힌 동생은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 급기야 수능이 끝나는 날 혼자 겁도 없이 성형외과에 상담을 갔지 뭐예요. 언니, 학교 끝났어? 지금 땡땡땡 성형외과로 와주면 안 돼? 저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지 싶어 동생이 이야기한 성형외과에 급하게 갔어요. 가서는 얼굴에 사인펜으로 잔뜩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동생을 보게 되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영문을 모르는 저는 동생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 내가 상담을 받았거든. 마침 수험생 할인도 해준다는데 어떻게 언니가 대신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될까? 여기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도 된대.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제가 결제를 해줄 거라고 믿었는지 잔뜩 기대하고 서 있더군요. 저는 가방에 있던 물티슈를 꺼내 동생의 얼굴을 닦았어요. 그러자 동생은 놀라며 제 손을 붙잡고 하지마, 이대로 수술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수술할 데가 어딨어. 언니가 말했지. 넌 충분히 이쁘다고. 그러니까 얼른 지우고 집에 가자. 싫어, 나 오늘 수술할 거야. 몇 달만 지나면 20살이 되는 동생은 마치 9살 아이처럼 저에게 떼를 썼어요. 그때였어요. 저와 동생의 소란에 진료실에 있던 남자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할 수 있죠?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남자 의사를 불쾌하게 쳐다봤어요. 저 의사가 내 동생 얼굴에 그림 같은 것을 그리고 수술이란 바람을 넣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자 의사는 동생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사태 파악을 했는지 그제야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되지. 선생님 퇴근도 해야 하고. 아까는 야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의사는 우물쭈물 야간 수술 접수가 끝났다는 등 어설픈 핑계를 댔어요. 동생은 입이 대빨 나왔지만 사태는 그렇게 수습이 되는 듯 했습니다. 야, 아무리 예뻐지고 싶어도 그렇지. 시험 끝났다고 돈도 없이 바로 성형외과에 가냐? 넌 잘못될까봐 겁도 안 나? 저는 집에 오는 내내 동생에게 잔소리를 했죠. 동생은 삐졌는지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연신 뒤통수만 보여줬어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은 퉁퉁 부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생을 보시곤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좋지 않은지 걱정을 하셨죠. 저는 그날 저녁 곰곰이 생각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들 동생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문자의 내용을 읽어보니 동생이 또 성형외과에 찾아갔더라고요. 이번엔 병원비를 분납할 수 없냐고요. 저는 문자가 찍힌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번호의 주인은 그날 봤던 남자 의사였고 저희는 그렇게 동생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제 동생이 다시 병원에 오면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잘 가꾸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질 거라고 좋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꽤 진지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저를 뜨끔하게 만들지 뭐예요.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동생이 믿을까요? 네?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없이 예뻐질 거라는 말을 왜 해요? 당연히 수술을 해야 이뻐지지. 그건 가영 씨가 애들한테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것이 갑자기 창피했죠. 그 후로 몇 차례 연락을 더 주고받았고 제 친한 교사들은 신기한 인연이라며 이참에 한번 잘해보라고 저를 놀리듯 말했는데 좁은 학교에선 어느새 제가 성형외과 의사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주변에선 믿지 않았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까지도 선생님 요즘 연애하세요? 라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어요. 사태가 심각해지니 저는 그냥 헛소문이 사라지길 바라며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차 소문이 잠잠해질 때쯤 저는 정말로 그 의사 남자에게 정식으로 사귀어보자고 고백을 받았어요.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이 남자가 참 젠틀하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종종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자리를 주선해서 남자를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솔직히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와 그 남자는 소문처럼 진짜 연인이 되었고 저의 연애는 큰 어려움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1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연애를 하면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게 맞는지 눈치 빠른 동생이 눈치를 채면서 저희 가족은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제 동생은 자신이 다녀온 병원 의사와 연애를 하는 저를 가장 많이 반겼어요. 그럼 언니가 그 쌤이랑 결혼하면 나 수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야? 공짜는 무슨? 승규 씨는 페이닥터야. 너 혹시라도 꿈꾸지 마. 치, 거기 원장인 줄 알았더니 페이닥터였어? 페이닥터면 어때? 자기 일만 잘하면 됐지. 철없는 동생에게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를 두둔했고 저희 부모님은 홍기가 찬 제가 그것도 의사인 남자와 연애를 한다며 내심 기뻐하셨어요. 페이닥터면 어때? 사람만 반듯하면 됐다. 의사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 사람이? 우리 딸은 뭐 교사 되려고 고생 안 했나? 우리 딸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지. 외모도 훌륭하고 요즘은 교사가 신부감으로 1등이래.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서로 고생했다며 치켜 세웠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랑 남자친구는 직업만 놓고 봤을 때 조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만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니 나쁘지 않다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나쁘지 않다는 건 좋지도 않다는 것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제 직업이 딱 나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희는 2년 정도 남들 같은 연애를 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급하신 듯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와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셨죠. 남자친구는 좋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저희 가족의 만남은 금방 이루어졌고 인사를 온 남자친구는 처음 방문한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어요. 남친의 모습에 저와 저희 엄마는 은근 무슨 검사라도 받는 듯 긴장을 했고요. 사실 저희 집이 오래된 1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이미 이사를 왔을 때부터 저희 집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었고 그 해에는 40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의 살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보기엔 확실히 집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강했어요. 평소엔 모르고 살았는데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니 별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싱글벙글이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보고 실망했을까봐 은근 걱정했는데 남친의 반응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그 후 저희 집에서는 거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도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홀어머니를 뵐 생각에 옷과 화장에 잔뜩 신경을 쓰고 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집 앞에서 저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사실은 내가 자기 부모님 직업을 거짓말했어.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저희 부모님이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저도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남자친구의 집이 그리 썩 풍족하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모르면 몰라도 적어도 그런 재산이나 조건으로 이렇게나 마음을 다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쾌한 마음에 그냥 가겠다고 돌아서니 어머, 닥터강, 우리 아들 벌써 왔어. 어서 와요. 내가 우리 승규 엄마예요. 반가워요. 그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지 않겠어요. 당황한 저희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가 사는 아파트는 20평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 집에 비해 훨씬 낡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초면인 저에게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어렵게 남편을 의대에 보냈다고 지난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개의치 않았을 이야기였는데 저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릴 때 친구들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까봐 전전긍긍을 했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던 일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가영 씨라고 했나? 가영 씨는 지금 어느 동네 살아요? 우리 승규도 슬슬 개원을 해야 하는데 어느 동네가 괜찮을지 요즘 내가 부동산만 다닌다니까. 그의 어머니는 제게 사는 동네를 물으셨어요. 제 대답에 아, 거긴 동네가 좀 애매한데 재개발 얘기가 있긴 한데 시장 근처라 그런지 손님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 그래도 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돈 걱정은 없겠네요. 그죠? 체인점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의 어머니 말에 목구멍에 가시가 박힌 듯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실 텐데 언제 들킬까 끙끙거리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호떡이랑 붕어빵을 파세요. 뭐?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시장? 호떡? 그의 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셨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호들갑을 떠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민망했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 내가 이따가 설명할게. 어머, 기막혀? 설마 내가 아는 시장 안에서 비위생적으로 파는 싸구려 호떡이랑 붕어빵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도끼 눈을 하며 사실 확인을 했어요. 비위생적이라는 둥, 싸구려라는 둥, 기분 나쁜 단어들에 꽂혀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제 반응에 그의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일어나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불쾌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그 찬물을 갑자기 저에게 뿌리셨고 저는 처음 당하는 수모에 놀라 그의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성난 코뿔소처럼 씩씩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한데 이 결혼은 무효야. 나는 그런 싸구려 불량식품이나 파는 집구석하고는 사돈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 초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감히 그런 하찮은 집에서 우리 아들을 넘봐. 아주 웃기지도 않아. 그런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지 기분이 나빠? 그렇다고 대답을 하네. 역시 보고 자란 게 그 꼬라지니. 하찮은 집? 저는 저희 집보다도 더 초라한 그의 집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는 사이 남자친구는 놀라서 얼른 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뻗친 그의 어머니는 다 큰 당신의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 여자를 데리고 와? 저는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죠.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오는 택시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되먹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웃기지도 않은 말에 헛웃음도 나왔지만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인 것이 마음 아팠고 입에서 나온 아픈 단어들을 마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는 연신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떡하든 자기 엄마를 설득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요. 니네 집이 그렇게 잘났어? 지들 처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직업이 하찮다고? 창피하다고? 너,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그렇게 거짓말하는 너와 똑같은 너의 집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좋았던 내가 다 창피하다야. 그렇게 얘기했죠.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쩐 일인지 엄마가 평소보다 빨리 가게를 접고 집에 들어와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제 눈에 엄마의 한쪽 팔에 감아진 붕대가 보였어요. 엄마, 팔이 왜 이래? 별거 아니야. 엄마는 다친 팔을 숨기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긴 네 엄마 빈혈이 도져서 주춤하다가 기름판에 팔을 대었다. 당신, 내가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화상이 심해서 흉질지도 모른다잖아. 당신은 애한테 뭘 그렇게 자세히 말해? 엄마 괜찮아. 그리고 뭐, 다 늙은 여자 팔을 누가 보나? 흉져도 돼. 일하다가 다치는 건 훈장이라고 했어. 괜찮아. 저는 연신 괜찮다고 말하는 엄마를 보며 속이 상해 울컥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당황하며 저에게 뭘 이런 걸로 울어. 엄마 정말 괜찮아. 라며 저를 달래셨고 저는 그날 밤 화상 자국 지우는 시술에 대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전화에 퇴근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의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 제 동생이 저희 엄마의 팔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야, 너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를 여기 데려오면 어떡해? 깜짝이야.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자기 남친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언니 너는 엄마 팔도 안 보여주고 뭐했냐? 아직 저와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동생은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말했고 엄마는 휴기진 자신의 팔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연신 민망한 듯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셨어요. 아무튼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엄마. 나가자. 저는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너무 그러지 마. 헤어진 남자친구는 저를 말리며 저희 엄마 팔의 흉터를 꼼꼼히 살폈어요. 미안해요. 괜히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곤란하게 했나 봐요. 하나도 안 곤란해요. 요즘은 화상흉터 지우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이 정도면 수술까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계속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 다행이네. 솔직히 말은 안 했어도 걱정했거든.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벌써 의사 사위 덕을 보네. 저희 엄마의 사위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 예감이 맞았다는 듯 다신 보고 싶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를 병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뭐? 사위?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내가 내 아들 보려고 왔는데 연락해야 하니?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끈질긴 거지 같은 사람들은 다 뭐야?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말을 쏟아내는 그의 어머니 앞에 더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지 같다니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그래? 듣기는 싫은가 보네. 그럼 여길 오지 말았어야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뭔 덕을 보겠다고 여길 와? 염치도 없어 정말. 가영아, 이게 다 무슨 말이니? 너 헤어졌어? 이봐요, 호떡 아줌마. 전 그쪽 같은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마는 그의 어머니의 몰상식한 태도에 놀라서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 병원 아줌마 아들 건 줄 알겠네요. 저도 당신 같은 몰상식하고 무식한 집안이랑 어쩌고 싶은 생각 없어요. 붙잡아도 나갈 거고 있으라고 사정해도 나갈 거니 비키기나 하세요. 뭐? 어디 선생이라는 게 말본새 좀 봐?
저는 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고, 저희 엄마와 동생은 병원을 나오고 나서도 꽤 충격받은 듯 넋을 놓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답답해 하셨지만 차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저 제가 죄인이다 싶은 마음뿐이었죠. 엄마는 충격의 후유증으로 3일 연속 장사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전화 한 통을 받고 엄마는 다음 날 나갈 채비를 하셨어요. 어디가? 장사 나가게? 더 쉬지. 부동산에서 시장 입구 건물에 월세 계약하러 사람이 온대. 거기 가게 나갔어? 사실 너 결혼하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미안하지만 빼달라고 했지. 아빠 건물에 마침 자리도 있고 해서 좋게 말했더니 옮겨줬어. 괜히 그분들한테 죄송하네.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앞으로 너랑 유정이 생각해서 이제 장사 그만둘 거야. 어디 번듯한 가게 차려서 남들이 니네들 무시 못하게 할 거야. 엄마는 제 결혼이 엎어진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자식으로서 정말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후회됐고요. 저는 엄마의 상태가 불안해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때마침 학교가 방학이라 시간도 많아 저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그곳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페이닥터인 당신 아들의 병원을 개원하려고 월세를 알아보고 있더군요. 시장통 주변 사람들은 손님들도 격이 떨어지니 어쩌니 하더니 여기까진 왜 왔대요? 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아저씨는 그의 어머니한테 여기 건물 주인이라며 저희 엄마를 소개했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아니, 사장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건물이 이 여자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호떡이나 파는데 어떻게 이 큰 건물 주인이야?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여기 이 호떡집 사장님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근방의 좋은 자리 건물들은 죄다 호떡집 사장님이랑 남편분 거예요. 말도 안 돼. 사장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년인데 싫으면 다른 동네 가든가. 솔직히 여기 자리가 워낙 좋고 이 주인분들이 항상 싸게 주셔서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선 사람 많아요. 아, 짜증나. 계약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잠시만요. 그의 어머니는 똥 씹은 얼굴로 저와 저희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저희 모녀 앞으로 다가온 그의 어머니를 보며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하필 이런 집구석이 이 건물 주인이라 어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월세 줘도 아줌마한텐 절대 안 줘요. 저기, 그래, 툭 까놓고 내가 미안하다. 솔직히 난 니네 집에 이렇게 건물이 많은지 몰랐잖니?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너는 왜 친장 마련 안 해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 사돈,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냥 다 잊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봐요. 저는 얼굴을 싹 바꾸고 저에게 살랑살랑 웃는 그의 어머니라는 여자를 보니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뭐라는 거야? 건물이 있건 없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돈 한 푼 없는 그지 집안인 줄 알았다가 이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아까워요? 본인도 집불 가진 거 없으면서 잘난 의사 아들 팔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사세요. 저희 커져가는 목소리에 저희 엄마는 이제 그만하라는 듯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시며 가영아, 그만해라 하며 나가자고 하셨어요. 다급해진 그의 어머니는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팍팍하게 살다 보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아들 얼굴 봐서 이 결혼 다시 진행해 주세요. 저 여기 계약하려고 살던 집이며 아들 앞으로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이 건물 위치에 비해서 월세가 많이 싸서 순전히 여기 하나 보고 다 올인했는데 제발 저희 모자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다시 손을 바들바들 떠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아빠는 비상계단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와선 그의 어머니를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건물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러니 재수가 없잖아. 그의 어머니는 저희 아빠의 빗자루에 밀리며 일어나셨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창피한 그의 어머니는 살다 살다 이런 꼴은 처음이라며 혼자 성질을 부리다가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저희 엄마와 저는 그 모습에 그동안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듯 시원했죠. 그 후 저희 동네의 건물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의 건물은 물론이고 아빠의 건물까지 합사해 저희 부모님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셨고, 저는 농담처럼 이제 장사는 그만두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시며 살려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 돈은 자고로 자기 손으로 벌어야지. 이 돈은 잘 뒀다가 우리 딸들 시집 갈 때 잘 써야지. 나랑 네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천직이야. 안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지. 시장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재밌어.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오다 가다 호떡 하나 붕어빵 하나 사 먹는 사람들은 다 어떡하니? 우린 음식도 팔지만 그런 재미도 판다. 그래요. 엄마 아빠 즐거우시면 됐어요. 저랑 동생 때문에 장사 그만두시지는 마세요. 이만하면 정말 저희 부모님은 천상의 짝꿍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저희 부모님의 가치를 알아주는 짝꿍을 만날 수 있겠죠. 비록 파혼이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의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추억을 판다는 저희 아빠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모두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